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대TV 자저서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쓰게 되면, 그리고 핵무기를 쓴 다음에 북한의 핵으로 공격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반도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핵이 한 발이 됐든 두 발이 됐든 이 한국 영토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의 핵을 막을 사자와 같은 용맹을 지닌 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을 해서 아시겠지만 그분이 바로 김관진 장관입니다. 저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을 하다 안보실장을 했죠. 그 안보실장을 하는 동안 저는 약 4년 동안 육군 자문위원을 맡아왔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자기 한 몸도 서슴없이 내대는, 그것이 북한이 됐던 이 한국 대통령이 됐던 가림없이 오직 강직하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그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을 했던 그 면을 제가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두 팀 없이 굴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의 눈치나 보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는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터져서 우리 병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북한 목함지뢰에 의해서 우리 병사들이 생명을 잃을 뻔했던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목함지뢰가 터진 그 사단에 내려와서 북한이 포탄 한 발을 쏘든 두 발을 쏘든 쏘게 되면 사전에 보고하지 말고 바로 응징하라는 그런 명령을 현장에서 직접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국방장관을 지냈고 안보실장을 지내고 있던 이 김관진 실장이 대통령에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김관진 실장님의 그 의견을 아마 그 사단장에게 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포탄을 쏘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사전에 강력하게 응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북한의 김정은도 황병서와 바로 김양곤 대남비서를, 황병서는 그때 제2인자였고 원수는 아니었고 차수였고 그리고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제2인자였죠. 당전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이 황병서를 김양곤과 함께 판문점에 내려보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김관진 실장, 이런 강력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 직전까지 간다고 판문점 전선에 틀어놓은 대북방송을 48시간 내 끄지 않으면 남한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러나 결국 국방위원장 김정은 다음가는 제2인자 총정치국장이며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바로 황병서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렇게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2016년 2월 달에는 이산가족 상봉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따낸 사람이 바로 김관진 실장이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실장이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니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8.18 목함지뢰 사건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바로 이거 우리 쪽 철책선이고, 이 철책선을 지나면 비무장지대에 있는데 우리 병사 4명이 이 철책선을 지나서 수색을 하러 나가던 도중에 우리 쪽 지역에서 그 폭발 장면입니다. 이 폭발 사건이 북한의 서행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김관진 안보실장은 바로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했던 대북방송, 그때는 중단된 상태였죠. 대북방송을 다시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러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여기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48시간 내에 이 방송을 끄지 않으면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판문점 일대에 틀어나왔던 이 대북방송을 김관진 안보실장은 전 전선에 걸쳐서 방송을 더 크게 틀어놓죠. 그러자 김정은은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굴복할 김관진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대북방송 그 스피커를 향해서 포탄이 날아오게 된다면 그 원점을 무자비하게 응징하라는 오히려 명령을 내립니다.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바로 2015년 8월. 그러나 결국 우리의 한판승, 즉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의 1대1 회담에서 결국 완승을 거둔 것이 김관진 실장입니다. 그 후에 한 사람, 즉 김양곤은 2015년 12월 차 사고로 죽었다는 발표가 나고 2016년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해임되는 그런 순환을 겪습니다. 지금도 황병서는 그 이후에 2인자 권력은 둘째치고 북한의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황병서와 김양곤을 사라지게 만든 분이 바로 김관진 실장님이라는 것입니다. 김관진 실장의 얼굴을 관역으로 만들어 놓고 사교 연습을 감행했던 북한. 그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가진 김관진 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의 직속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으니 또 한 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북한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도 강명래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